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입니다. 평론가님, 네, 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포근하고 음.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그런 것이 당연히 엄마의 이미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엄마라는 단어에 한 글자가 붙어서 정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네. 그런 것도 있나요? 어떤 단어인지 제가 키워드로 힌트를 드릴게요. 민폐, 음. 노키즈존, 벌레. 이 마지막 힌트에서 제가 알겠는데요. 음. 엄마를 뜻하는 맘에다가 벌레를 뜻하는 충 붙여서 이게 맘충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엄마와 맘충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기사에도 종종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저도 놀라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이 아이를 앞세워서 뭔가 뭐 이익을 취한다?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일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 모든 엄마들을 잘못된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나게 된 건데요. 오늘 고민을 보내준 사연자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4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가게 문마다 붙어있는 노키즈존은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을 덜컹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단골 동네 카페에 갔는데 알바생이 딱 자르더라고요. 죄송해요. 사장님이 지난주부터 노키즈 카페를 운영하신다 그래서 포장해 드릴까요? 이제 저에게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일도 사치가 됐습니다. 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엘리베이터에 타면 아우 진짜 좁아 죽겠는데 유모차는 민폐 아닌가?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도 눈칫밥을 먹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저에게는 외출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생에게 넌 절대 애 낳지 마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이 모든 엄마가 다 맘충인 건 아닌데 억울하고 답답한 제 마음을 달래줄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 카페나 음식점 가끔 가보면 노키즈존 붙어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 손잡고 데리고 왔다가 결국 그냥 뭐 되돌아가는 그런 엄마들을 몇 번 봤던 기억도 납니다. 예,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이 수모를 겪고 있으니까 동생분에게 넌 절대 애 낳지 마 이런 말까지 하신 거겠죠. 또 최근에 한국 사회 출생률이 낮아서 지금 큰일 났다, 인구 소멸이다, 바로 이런 어떤 사회의 각박한 시선 이런 것들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연자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려면 무엇보다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의 소설집 채채파리의 비법입니다. 이 채채파리의 비법은 1977년 발표됐습니다. 뭔가에 감염된 이들이 여성을 학살한다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977년이면 이제 40년 전의 페미니즘. 그렇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체감하신 이 아이와 엄마를 배제하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들이 이 채채파리의 비법에 그려진 이 여성 학살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까지 내야 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상처를 극복할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그다음 그렇죠.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네.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뭐지? 바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건데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경우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문제가 뭐지? 노키즈존, 맘충,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연 오늘 주신 분의 잘못인가요? 물론 아니죠. 그렇죠. 아이를 기르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곧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사회적인 문제들의 근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이 벌레라는 그런 뜻까지 동원을 해서 비난을 하고 혐오를 하고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그런 어머니들까지 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만드는 그런 말이잖아요. 네. 이런 말들에 상처받고 속상해 하실 것 없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김성신 평론가님의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을 지치게 하는 그 수많은 심리적인 딜레마의 그 근본을 찾아보면 바로 이 자존감의 문제가 깔려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다닌다고 해서 부당한 시선을 받는 일, 저로서도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사연을 주신 분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면 될까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어른으로서 이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나 늘 좀 이상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자존감을 해치는 그런 생각들은 하시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상처받은 사연자분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 두 권의 해결책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선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어떤 고민이든 다 받는 해결책,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어떤 고민이든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TV 책방 북소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그리고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해결책을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이번 주 일요일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